지금 아파트 매물이 굉장히 빠르게 쌓이고 있죠.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쌓인다는 것은 팔고자 하는 사람이 사고자 하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추세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오른다고 유도를 했기 때문에 파는 사람들은 담 앞에서 계속 집값을 올리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속아서. 그런데 지금은 그마저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매물을 통한 현재 현황을 봐야 되겠죠. 자, 보면은 지금 급매물이 나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 쌓인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매물은 쌓여가는데 매수세는 실종했고 급매도 안 팔린다. 사실은 이게 급매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급매예요. 보통 한 7억 정도 되는 아파트 가치를 한 20억까지 끌어올려 놓고서 지금 싸게 팔아요 18억에, 이게 급매예요? 매물이 6만 건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거래 가뭄은 여전하고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 전까지 매물 집계를 똑바로 안 했을 때는 맨날 언론에서 매물 부족, 공급 부족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매물 집계 언제부터 했죠? 정확히 따지면 제대로 된 매물 집계는 2020년 9월 21일부터 시작이 됐죠. 왜냐면 그 전에는 허위 매물들이 판을 쳤는데 2020년 8월 21일부터 허위 매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고 한 달간 유예기간 주면서 2020년 9월 21일 기준으로 제대로 된 매물 집계가 되었는데 매물은 계속 그때부터 장기적 우상향이었다. 그런데 맨날 매물이 없다느니 하고 핑계를 댔던 거죠. 그리고 지금 매물 쌓이는 것도 뭐 때문이래요? 양도세 중과 유예 여파 때문이다. 자, 양도세 중과 유예 언제부터 들어갔어요? 5월 10일부터 들어갔죠. 5월 10일에 시행됐다고 해서 5월 10일부터 매물이 확 늘어나냐? 그렇진 않죠. 보통 이 양도세 중과 유예는 그 전에 4월에 시행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근데 민주당이 안 해줬다. 그러니까 5월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면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할 것이다, 이미 퍼져 있었고요. 그 이야기는요 3월 9일 당선 이후에도 거의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그 이전 공약 때부터 마찬가지였죠. 윤이든 이든 거의 마찬가지였고 양도세는 유예를 해줄 것이다, 다음 정부에서는 계속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특히 원래 또 3월에 뭐가 나오죠? 공시가격 발표가 나오죠.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미리 매물을 쌓아놓는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잔금 치르는 날을 양도세 중과 유예되는 시점 이후로 미룹시다 하고 미리 매물을 올려놔도 되니까 그 전부터 매물은 쌓여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요것 때문에만 완전히 쌓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전에 상향된 공시가격으로 인해서 문제가 먼저 나왔던 거죠. 매물을 한번 보면요, 자 2020년 9월 21일 기준으로 전국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매물이 얼마나 늘었냐, 제주도 제외하고 다 늘었다는 거죠. 서울 맨날 공급 부족, 매물 잠김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늘었어요? 39,000건에서 65,000건까지 늘었다. 광주 같은 경우는요 3,000건대에서 10,000건까지 늘었죠. 광주가 이런데도 지금 안 떨어진다고 말하는 거 말이 안 되죠. 세종 이미 떨어지고 있죠.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대광 이런데 쭉쭉 늘어나고 있죠. 지방광역시들, 인천, 경기 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10만 건대 돌파했죠. 지역별로 볼까요? 자, 얼마나 빨리 늘었어요? 자, 광주 한 3월 기준으로 쭉 늘었죠. 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굉장히 세게 들어가긴 했죠. 물론 입주도 있었겠지만. 그 다음에 세종 장기적 우상향이었죠. 전남 마찬가지죠. 대전 조금 줄어든다 하다가 늘어났죠. 서울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쭉 떨어진데 요 이후부터가 허위매물 제외하고 들어간 건데 연말에 늘었다 줄었다는 거, 이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으니까 줄어들 때 항상 이야기하죠. 매물 줄었습니다. 그런데 늘어났다 줄었죠. 거의 그대로였죠. 왜 늘었다 줄었어요? 법인 양도세 강화하니까 그 전에 빨리 팔려고 열심히 내는 거죠. 그 다음에 3월에 다시 늘어나는 거 공시가격 발표되고요. 양도세 중과 들어가니까 그 전에 빨리 팔려고 내놨다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번 6월에 양도세 혹은 보유세 내기 전까지 어떤 이벤트가 없으니까 보통은 한 3월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미 금리 11월에 두 번째 금리 인상이 됐죠. 그때쯤부터 매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맨날 집값 오른다고 울산 역시도 조금 빠졌다가 결국엔 다시 올라가고 있죠. 경기 말할 것도 없죠. 풍선효과니 뭐니 막 했는데 실상은 이렇게 되고 있었죠. 지금 매물이 집계 이후 거의 최고치를 찍고 있다. 충북, 충남, 경북 다 마찬가지죠. 전북, 인천 엄청나게 된다고 그랬는데 인천 계속 경고했었죠. 부산 요때가 더 높잖아요. 요때는 허위매물 전이죠. 9월 21일부터 봐야 되니까. 제주도 뭐 좀 줄었다가 최근에는 다 늘어나는 추세죠. 작년 8월에서 한 10월부터 매물이 쭉쭉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그때부터는 매수 심리가 완전히 꺾였고 고점이라는 건데 자꾸 부추기고 있죠. 그리고 반대로 거래량 감소는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자가 되었을 때 이로 인해서 심리가 엄청나게 살아난다. 그리고 당선 이후에도 규제 완화로 심리가 계속 살아난다. 이야기 해봤자 요거죠. 경기도 이야기 해봤자 요거예요.
4월 아직 집계가 안 끝났지만 2,000건 안 나올 걸로 보이죠. 그리고 이것도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7,000건 나오기 힘들어 보이죠. 그런데 보통 어느 정도 거래가 됐느냐. 한 20년도만 해도 안 나와도 10,000건은 나왔었죠. 7,000건이 살아난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도 안 나와도 한 4,000~5,000건은 나왔어요. 그런데 2,000건이 살아난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5월은 23일이죠. 요거 보시면은 2달 천하였다는 게 나오고 있죠. 집계도 한참 더 남았고 한 일주일간 더 살 수도 있지만 이미 5월이면 많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6월쯤 됐을 때 신고량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양도세 중과 유예를 피하려는 급매물들과 그것을 급매물이라고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원래 5월에 거래량이 튀어요. 보시면 5월에 튀죠. 여기도 5월에 튑니다. 6월에 더 튀었는데요. 요 6월은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 6월은 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명의 분산이 많아서 된 거고 원래 5월에 튀고 6월에 줄죠. 5월에 튀긴 튑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거의 튀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4월보다 더 안 나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거래 절벽이 심각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 봤듯이 매물이 늘어났어요? 매물이 뭐예요? 공급이죠. 맨날 언론에서 공급 부족 하면서 신축 아파트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울에 신축 아파트 많이 들어와봤자 얼마예요? 10만 호도 안 들어오고 보통은 많이 들어와도 한 6만 호 이 정도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올해는 적게 들어와서 2만 호대고. 그런데요, 매물은요? 거래량이 나온 게 매물을 산 거죠. 거기다가 지금 나와 있는 매물, 이게 거의 1년 정도에 나온 매물들이죠. 신규 공급보다 구축 거래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진짜 공급은요, 신축이 아니라 현재 매물들이에요. 왜냐면 공급 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매물이 쌓이고 있어요?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건 공급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거래량이 줄었어요. 매물이 쌓이는데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은 매수자들이 집을 안 내놔서가 아니라 수요자들이 집을 안 사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고 매물이 늘어나서 공급 과잉인 현상이죠. 지금. 그 다음에 전세 시장 볼까요? 전세도 맨날 공급 부족 이야기하고 있는데 광주 보세요. 광주 전세 매물 2000% 늘었습니다. 9월 21일 대비로. 경북 제외하고 다 늘었죠, 이번에. 전세 매물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것은 공급 과잉이라는 소리죠. 실수요들 대비로. 서울도 188% 늘었어요. 경기 235% 늘었죠. 인천 206% 늘었어요. 이렇게 늘어났는데 맨날 매물 없고요, 전세 가격 오른다고 이 난리들을 치고 있다. 왜 그런 구라들을 치느냐? 집값 올리고 전세값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맨날 뭐라고 해요? 입주도 적고 매물도 없다. 매물 없어요? 전세 대란이요? 매물이 없대요. 왜? 최근에 좀 줄었으니까. 임대차법 폐지한다 그러면 갱신 못 쓰니까 그 전에 빨리 금매라도 잡아서 전세 계약해야지 이러면서 줄어든 게 있죠. 그 다음에 내놓을래 하고서 전세입자 나는 안 빼면 못 줘요 하고서 매물 안 내놓고 버팅기고 있는 집주인들 많죠. 그 다음에 내놔야지, 신규를 받더라도 임대차법 피하지, 이런 사람들이 매물 줄인 거라 이런 것들이 영향이 가고 있는 거죠. 오히려 임대차법은 임차인 보호하는 법인데 언론에서 계속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 매물 줄고 호가 뛰어 계속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전세가 올라갈 것처럼.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맨날 공급 부족 이야기하고 있어요. 매물이 늘어나는데 왜 공급이 부족이에요? 거래량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매물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면 공급 부족일 수 있죠. 그것도 특수 상황이 아닐 때. 예를 들어서 6월 1일에 보유세가 부과되고 양도세가 중과돼요. 그러면 이때까지 매물 쭉 늘었다가 이때 쭉 빠져요. 그러면 이거는 매물 감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요거는 요 전에 팔려고 하는 급매물들이 나왔을 뿐이지 그 전에 한 3월쯤이랑 그 이후랑 비교해 봤을 때 매물이 확 줄었느냐?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작년 8월 이후부터 금리 인상 이후부터는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전세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맨날 공급 부족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딜 봐서 공급 부족이에요? 지식 부족이지. 공급 부족이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지식이 부족한 거지. 눈썰미 부족이고. 지금 매물 쌓이고 있고 거래량이 없는데도 맨날 공급 부족 이야기하는데 몰랐다면은 지식 부족이고 개념 부족이고요. 알고 했다면 인성 부족이죠. 공급 부족은 아니죠. 그러면서 서울 미계약, 수도권 미분양도 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해요?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거예요. 맞아요. 비싸서 못 사요. 비싸서 못 사니까 수요가 적은 거예요. 공급을 절대량으로 보면 안 되죠. 쥐들이 얘기했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수요 대비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근데 왜 수요는 맨날 이야기하지 않고 공급만 이야기를 하죠? 임대차 3법 지금 이야기할 때도 보면은 어때요? 2020년 8월부터 뭐라고 구라를 쳤어요? 갱신 매물이 소멸됨에 따라서 공급 부족이 일어난다. 수요도 같이 감소했었죠. 반대로 이번 올해 8월에는 왜 오른대요? 신규 수요들은 많아지는데 집주인들이 올릴 거니까 전세가가 오른대요. 그런데 그만큼 매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사람들, 전세의 월세화가 요즘도 계속 그런 구라를 쳐요. 보유세 증가 때문에 전세의 월세화가 된다가 아니라, 보유세가 아니라 이자 부담 때문에 집주인이 아니라 수요자가
전세의 월세화를 하고 있는 거죠. 전세 이자가 너무 비싸. 왜냐면은 그만큼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는 것 자체가 원래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전세의 의미가 퇴색이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미계약, 미분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급 부족이에요? 수요 부족이에요, 지금은. 그러면서 그 전에 이야기한 공급 부족도 왜 구라냐. 건설사 따까리 앞잡이들, 그런 단체에서, 그런 연구소에서 맨날 이야기하는 거 뭐예요? 가구수 증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인구는 줄어도 가구는 늘어나고 있고 가구수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그런데 보면요, 가구수가 어떻게 늘었느냐. 자, 서울. 자, 2016년도에 203가구 늘었는데 2017년도에 3만 가구 늘었죠. 18년도에 3만 가구 또 늘었죠. 19년도에 6만 가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20년도에 8만 가구 늘어나죠. 자, 여기도 20만 가구 늘어났는데 33만 가구.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죠. 왜 이렇게 됐느냐. 그걸 잘 보시면요. 언제부터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했어요? 2017년부터. 파리 대책을 시작으로 18년도에 913 나왔죠. 19년도에 1216도 나왔죠. 20년도에 617, 710 나왔죠. 자, 파리는 그렇다 치고요. 913부터 들어가기 시작한 게 뭐예요? 보유세 강화. 그 다음에 또 정점 찍었던 게 617, 710이죠. 그러니까 보유세가 강화가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4인 가구가 1가구 4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요때까지는 버틸만해요. 913까지 그래도 좀 버틸만했다. 근데 617은 못 버티겠는 거야. 집값은 더 올랐는데 세율도 더 올라요. 죽겠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1가구 1주택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명의를 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세금이 많이 강화됐던 2020년, 이미 인구가 감소하고 있던 2020년에 가구수 증가가 갑자기 확 늘어났다. 이거는요, 실수요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실수요가 될 사람들이 1주택자가 돼버리면서 수요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지표인데, 요걸 가지고 공급 부족, 가구수가 이만큼 늘어났는데 이만큼 공급이 안 들어온다. 8만 가구 늘어났는데 8만 가구만큼의 공급이 서울에 안 들어왔다. 공급 부족이다. 이딴 식으로 구라치고 있는 거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 1인 가구라고 하죠. 근데 1인 가구 중에서 대부분은 뭐예요? 집을 못 사서 결혼도 못하고 1인 가구 된 사람들이 태반인데, 근데 그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는 게 말이 돼요? 결론, 공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공급 1순위는 입주 물량은 1순위가 아니다. 입주는 2순위고요. 1순위는 매물이에요. 그래서 보유세 강화 정책은요, 크게 보면은 공급 정책이에요. 매물을 유도하는 정책이죠. 그 다음에 수요도요, 실수요가 있고 투기 수요가 있는데, 여기서 실수요랑 투기 수요 중에서 급하게 들어오는 공포 수요들이 있죠. 요게 2020년부터 급증했죠. 그런데 공포 수요는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집 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들어온 거고, 투기 수요들을 걷어내면 실수요들이 진정한 수요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요거랑 요거를 빼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비정상적인 시장이다. 아니, 왜 투기 수요들이 싹 빠졌는데 비정상적인 시장이에요? 투기 수요들이 실수요들보다 더 많이 들어와서 10년간 공급된 주택 중에서 50% 이상을 다주택자들이 가져갔는데, 그게 비정상적인 시장이지, 지금 실수요 위주로 개편된 시장이 왜 비정상적인 시장이냐. 그리고 왜 입주만 가지고 말을 하느냐.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은 공급 과잉인 시장이고, 매물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공급이 과잉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공급이 과잉되면 집값은 떨어지기 마련이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집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사세요. 그 대신에 앞으로 공급 과잉은 점점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구수를 1인 가구로 확 늘려서 이미 다 명의를 나눠놨기 때문에 수요는 확 감소해서 앞으로 증가하기 더더욱 힘들어지고, 반대로 공급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사람들의 여력은 계속 떨어지죠. 이 부분을 보면은 지금 집을 사면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요건 답이 나왔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